인천시가 서울과 경기 등 외부 쓰레기를 받지 않는 자체 쓰레기 매립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실에서 경기 북부 군도에 심각한 재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물선을 통해 코카인 100k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 검정고시로 학교 졸업장을 갖게 된 황혼의 만학도들,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모습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소방대원들은 드론을 이용해 구조자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하려던 10대 여성도 소방용 드론이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옥상 위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얼마 뒤 소방대원들이 여성 한 명을 옥상 출구로 데리고 나옵니다. 지난 28일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을 시도하던 17살 여성 A양을 소방대원들이 발견해 구조한 겁니다. 당시 옥상에서는 투신을 시도하던 A양이 마음을 바꿔 119에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 신고를 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A양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던 상황.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신속한 구조를 위해 드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옥상에서 요구조자 1명이 투신한다는 접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지가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도 드론을 이륙을 시켜가지고 수색 중에 옥상에서 그 요구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조대는 아파트 옥상에서 A양을 발견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부천 소방서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용 드론 2대를 운용 중입니다. 일단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드론부터 이륙을 시켜가지고 정확한 삿발지를 확인한 다음에 목적지가 확인되면은 구조대원들을 정확한 지점에 투입을 시켜서 신속하게 구조함으로써 예전같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소방력 낭비라든가 시간 좋고 낭비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 현장에서의 빠른 판단과 드론의 활약에 10대 소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서울과 경기 등 외부 쓰레기를 받지 않는 자체 쓰레기 매립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 일대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 쓰레기를 받아 함께 처리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사용한 뒤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8월 말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새로운 자체 매립지와 쓰레기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천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지난 1992년 들어선 이후 27년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쓰레기를 함께 처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쓰레기 반입량 중 42%가 서울 지역 쓰레기였고 39%가 경기 지역 쓰레기였습니다. 29일 오전 부천 일부 지역 기습폭우로 부천 내동 약대오거리 도로와 주변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은 29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천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부천 내동 일대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10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습폭우로 인해 부천 지역에는 24건의 도로 침수와 7건의 주택 침수 등 35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국제 우편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물선을 통해 코카인 100k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충남 태안항 인근에 정박 중인 홍콩 선적 화물선에 해경과 관세청 직원들이 승선합니다. 선내 객실에서 마약 탐지견이 수색을 벌입니다. 참고한 검은색 자루에서 비닐에 쌓인 사각형 모양의 코카인 뭉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에 발견된 코카인 양은 100.764kg, 시가 3천억 원 상당입니다. 국내 코카인 압수량 기준 최대 규모로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압수된 마약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선원들이 사용한 휴대폰 23개, USB 6점과 용의 선박에 장착된 VDR 등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하여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7월 초 콜롬비아를 출항해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검거는 미국 대사관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받아 공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20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인터폴에 이들에 대한 마약 범죄 경력 조회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정 일문일답에서는 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광성 사업은 지양하고 공식 성격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도정에 관한 일문일답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창순 의원은 최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껄끄러운 수준을 넘어 악화되고 있다며 실익 없는 일본 지자체와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실익 없는 의례적인 일본 방문, 이거는 이제는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 거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신중하고 길게 멀리 보고 나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 교류 사업들을 끊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기본은 좋겠지만 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될지 하는 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관광성 외유성 사업은 지양하는 게 좋겠고 공식 성격이 높은 사업에 대해선 장기적,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 목적과 내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호 의원은 경기 지역화폐를 복지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며 생활협동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경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생협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발행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협동조합 문제를 빨리 검토해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경기도민의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 제조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하시길 촉구드립니다. 3기 신도시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있고 싶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3터가 있고 1터와 3터가 일치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청소년 누구라도 행복한 창의교육의 수혜자가 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져 경기도의회는 28일 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외 쓰레기와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수입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며 자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경기도는 도내 발주공사에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는 석탄재는 시멘트 점토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멘트 업계는 연간 130만 톤의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 레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평 지역에서 수상 레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6곳을 수사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휘발유를 지정 수량을 초과해 무허가로 취급하거나 바지선 위에 무분별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위험물질을 200리터 이상 저장할 경우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전체 학생 가운데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인천 5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 21만 934명 가운데 2,620명이 학교 폭력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5%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스토킹, 사이버 폭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장소는 교실 안과 복도 등으로 대부분 학교 내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 시절 저마다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수십 년을 돌아 배움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검정고시 합격생들의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조금 늦은 시작이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만은 뜨거웠습니다. 늦깎이 만학도 어르신들을 이정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합격자 가운데 조금 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만학도들. 합격증을 받은 고령의 학생들은 벅차오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력이 상실돼서 오늘 외워도 내일 아침 잊어먹고 참 힘들었습니다. 제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생 84살 안녕의 할머니도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70여 년 만에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딸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얻어낸 결과라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기분이 많아서 좋죠. 그리고 우리 딸한테 고맙고 우리 딸이 많이 도와줘갖고 저는 선생님이 없었잖아요. 우리 딸이 선생님이라서 마찬가지지 그게. 너무 기뻐요. 네, 혹시라도 안 됐을 때 실망하실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합격하게 돼서 소원을 이루신 게 너무 기쁩니다. 한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중등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82살 정혜호 씨. 정 씨는 공부방에서 같은 상황의 만학도들과 공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수험 생활을 거치며 하루 5시간 이상 공부에 매달렸지만 늦깎이 학습에는 어려움도 컸습니다. 영어 수학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6.25 전쟁으로 놓쳤던 배움에 대한 갈망. 가정을 꾸리며 엄마로 살아온 세월 속에 다시 공부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마침내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애들하고 가정 꾸리고 사느냐고 그런 것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냥 나만 그냥 좀 아쉽다 하는 마음만 갖고 있었지. 나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토록 바라던 배움의 울타리로 들어온 황혼의 학생들은 나이를 뛰어넘은 도전으로 만학의 꿈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에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잦은 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9월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도는 올해 10,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4만 7천 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9일) 오전 7시 10분쯤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과 예인선 등 배 3척이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어선 한 척이 전복됐지만 선원 3명은 전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어선의 선장 75살 강모 씨는 다리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안산수 국회의원을 차기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민경욱 전 시당위원장이 당 대변인이 된 이후 시당위원장을 이어 맡았으며 이번 시당위원장 선출로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안상수 시당위원장은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평 깡시장이 정부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는데요. 부평구와 부평 깡시장 상인들이 29일 시장 주차장에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상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김남재 부평깡시장 상인회장은 흥이 있고 정이 넘치는 부평깡시장의 개성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부평깡시장은 정부로부터 9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디자인 개선 등 특화 시장으로 변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청년 정책 수립을 시행하기 위한 청년 비서관을 선발합니다. 5급 공무원 수준으로 선발하는 청년 비서관은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결정 보좌와 청년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비전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자세한 시험 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지역 기업들의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는 취업 박람회가 다음 달 열립니다. 김포시와 김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부터 김포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식회사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과 김포운수, 선진버스 등 25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제품을 집중 단속합니다. 김포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 대형마트에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조사합니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에 검사 명령을 내리고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평구가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평구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 알림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부평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개별 공시지가는 부평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 공시됩니다. 뚜루드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는 주제로 강원도 고성에서 인천 강화도까지 510km 구간에 걸쳐 펼쳐집니다. 국제사이클연맹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인한 청소년 자전거 대회로 접경 지역 발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동호인 선수와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도 함께 개최되는데요.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DMZ 지역이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뚜루드 DMZ 국제자전거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며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발달했던 비구름대가 북동진하면서 금요일엔 비 소식 없이 하루 종일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엔 자외선 지수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한 주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때로 구름이 지나겠지만 비 소식은 없고 최대 기온은 30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수도권과 중부, 강원 등을 중심으로 구름대가 지나겠습니다. 호남과 영남 등 남부지방에 내리던 가을 장마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7도, 청주 27도, 대구 30도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 볼까요? 서해상에도 구름만 많이 낀 채로 바람은 잔잔하게 불면서 파고는 1m까지 일겠습니다. 가을 장마와 소낙성 비가 며칠간은 잠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초부터는 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